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이에요. 여기는 비가 계속 안 쉬고 계속 왔지만 그렇게 폭우가 내린 건 아니에요. 그냥 꾸준하게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이 이제 고비인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좀 비가 많이 온다고 이제 예보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바선 양수기를 지금 돌려서 지금 물을 빼고 있어요. 이제 이 정도 올 때는 이제 양수기를 돌리면은 이제 물이 더 이상은 불어나지 않는데, 이제 폭우가 오면은 내리는 비보다 이제 양수기로 빼는 게 부족해가지고 이제 물이 한 중간까지는 차요. 중간까지 차면은 이제 그 이상 차면은 옆으로 이제 빠지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 밭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앞뒤로 어디든 뺄 수가 없어요. 유공간을 묻어도 소용이 없어요. 유공간을 통해서 다른 도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이제 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가원이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가 있는데 이 밭이 이제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땅이고, 나머지는 다 배수가 잘 되는 땅이라서 비가 아무리 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밭을 제가 신경을 최대한 많이 쓰고 있는데, 신경 쓰는 만큼 좋은 결과가 안 나오니까 항상 제가 좀 아쉽고 그런 밭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제 그런 대책을 이제 해결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수원은 그러니까 영동이 그러니까 가수원 과실수가 없는 과일이 없어요. 복숭아, 포도, 감, 호두, 뭐 유명한 건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영동이 이제 지대가 좀 높고 산악지대고 해서 이 가실수, 유실수에 적합한 그런 이제 지역이고 토양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논이었던 그런 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귀농하면서 여기다 이제 심었는데, 이제 이렇게 배수가 안 되는 걸 알고 두둑을 많이 심었는데, 새로 가원을 조성하시려는 분들은 정말 이게 토양이 제일 중요해요.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토양이 좌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농사는 이 가수원 같은 경우는 토양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과일도 이게 물이 찬다든지 배수가 안 되는 곳에서는 이게 생육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제일 문제가, 제가 양수기로 이렇게 퍼고 그래도 여기가 약간 점질토예요. 점질토. 이제 토양이 이제 땅이 점질토다 보니까 이렇게 두둑을 높게 했는데도 점질토다 보니까 비가 이렇게 꾸준하게 자주 오잖아요. 그러면은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해요. 제일 문제가 잔뿌리들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생리장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엽소 현상이에요. 엽소 현상. 제가 이제 유목 때는 엽소 현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목 때는 나무가 이제 작으니까 뿌리도 멀리 이제 안 나갔겠죠. 근데 지금 9년 차가 되니까 이 두둑을 벗어나서 이제 이 열간 사이까지,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데까지 뿌리가 이제 뻗어 나간 거예요. 그런데 물을 아무리 퍼도 요 정도는 남아 있어요. 그러면 뿌리가 잠겨 있는 거잖아요. 2, 3일만 뿌리가 잠겨 있으면 잔뿌리잖아요. 끝에 있는 뿌리들은. 그러면 엽서 현상이 오더라고요. 제가 네 군데 가원을 이제 다 비교를 해보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경험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배수가 안 되는 땅에는 무조건 엽서 현상이 와요. 엽서 현상이 전문가분들이 이제, 제가 엽서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는데, 뭐, 저 햇빛이 잘 안 들어가고 뭐 그런 거 다 뭐 이것저것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 결론은 배수예요. 배수. 물. 제일 원인은 배수에, 배수만 잘 되면 이 정도 뭐 도장지를 제거하면 엽서 현상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다 부수적인 거고,
핵심은 배수가 안 되고 점질토고, 그러면 점질토 같은 경우는 뿌리에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잔뿌리들이 이제 고사를 하는 거죠. 한 이틀만 물에 잠겨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엽서가 생기냐 하면은 이 뿌리들이 수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전달을 해야 돼요. 입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뿌리 활동이 이제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입으로나 가일로나 이렇게 수분을 공급하지 못해요.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비가 와도 이게 호흡작용을 하잖아요. 이 잎들이 전상작용을 해요. 전상작용을 이제 호흡을 하면서 수분을 이제 방출을 한다고요. 정산작용이라는 게 그런 상태니까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뿌리에서 수분을 올리고 전상작용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분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잎이 이제 죽는 거죠. 수분 부족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서 엽서 현상이 지금 해년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작년에는 제가 수세를 좀 약하게 해가지고 엽서 현상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올해는 좀 수세를 강하게, 그러니까 추비라든지 비료를 많이 해가지고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제 엽서 현상, 초기 현상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비 오는 날도 이렇게 엽서 현상이 생겼으면은 이제 비가 그치고 햇빛이 갑자기 이제 나면은 수분 증발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이볼동해서 이제 정상작용을 하니까. 그랬을 경우 뿌리가 그 수분을 정상작용한 만큼 수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엽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거는 농약 방제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토양에 관련이 된 거예요. 토양. 제가 이제 9년을 농사해서 경험을 해보니까 뭐 전문가분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 뿌리가 잔뿌리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온 조성하실 때 정말 배수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셔야 돼요. 배수만 잘 되면은 사과나무 병도 안 오고요. 병도 잘 안 와요. 농약도 자주 안 쳐도 병도 안 오고, 배수가 잘 되면요 공기가 잘 통하고 햇빛이 잘 골고루 이제 되고 하면은 병도 안 와요. 당연히 이런 엽서 현상은 안 오겠죠. 그래서 같은 밭이라도 이제 물이 이제 장마철에 물이 고이는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엽서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가온을 관리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다른데 이제 제 가원이 네 군데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세 군데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거기는. 그리고 방제도 별로 신경을 안 써도 탄저라든지 갈반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와요. 근데 뭐 여기 이 밭도 제가 이제 배수를 양수기로 바로바로 이제 빼니까 갈반이라든지 탄저나 이런 거는 작년부터 SS기를 사용하고부터는 탄저 한 번도 발견을 안 했어요. 갈반도 그렇고. 근데 이 엽서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엽서를 그나마 경감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엽서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가 이제 잠깐 그쳤을 때라도 제일 먼저 급하게 해야 되는 게 마그네슘 연면 10이에요. 제가 이제 장마 전에도 마그네슘을 연면 10을 했어요. 했는데도 이게 이제 뿌리들이 호흡을 못하고 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이래 엽서 현상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토양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다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하고 때에 따라서는 요소 연면 시비를 해도 도움이 되고요. 작년에는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 한번 하고 마그네슘이 흡수율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며칠만 있다가 다시 요소 연면 시비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발전이 안 되고 거기서 멈춰가지고 그나마 괜찮았어요. 이게 엽서 현상이 왜 안 좋은가 하면 전체적으로 다 오지 않는데 일부가 엽서 현상이 생기면 사과 비대도 안 되고 사과 이제 착색도 안 오고
이제 당도도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새 잎보다는 약간 늙은 잎 그런 쪽에 엽서가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과 근처에 있는 유효한 잎 있잖아요. 가축엽에 있는 그런 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과나무 맛이나 비대나 착색이나 여러 군데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엽서 현상을 이제 예방하는 방법은 뭐 이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는 방법이 제일 근본적인 방법인데, 지금 제가 이제 지금 M26 이중 대목이라 가지고 이게 수세가 센 나무잖아요. 이제 품종이. 그래서 뿌리가 멀리 달아났어요. 그래서 갱신을 이제 작은 묘로 하면은 아마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밀식을 더 하면은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계획이 이제 차차 이거를 갱신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보이는 요거는 이제 2m 25로 심었던 거를 한 나무가 고사를 해가지고 한 나무를 캐내고 이렇게 새 나무를 심었어요. 여기 4년 차인데 이런 식으로 갱신을 하는 거죠. 이렇게 4년 차예요. 이게 새 나무가 한 나무를 캐내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추가로 두 나무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갱신을 하면은 이거 작은 묘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 열간까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요 위에만 있으니까 뿌리가 이제 고사하는 경우는 이제 더 완화가 되겠죠. 지금 M26 이중 대목보다는. 그래서 그래도 작년에 이런 엽서 현상이 왔는데도 제가 이제 잘 관리해 가지고 이제 맛을 당도를 어느 정도까지는 올렸는데, 그래도 다른 밭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게 노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이제 좋은 결과는 안 와가지고 항상 이 밭을 제가 이 밭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런 엽서 현상이 아마 올 거예요. 이게 장마가 끝나고 햇빛이 강한 햇빛이 한 30도 되는 그런 날씨가 이어지잖아요. 그럴 때 엽서 현상이 확 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상이 있는 분들은 장마가 끝나면 바로 마그네슘 연면 시비를 한 500리터에 1.5kg 정도를 해가지고 연면 시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농약하고 같이 현재 마그네슘을 같이 혼용할 경우는 500리터에 한 1kg 정도를 넣는 게 좋아요. 그게 농약이 여러 가지를 방지할 때 마그네슘이나 다른 거를 영양제나 이런 걸 추가할 때는 농도를 좀 낮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이제 피해가 없기 때문에 농약 또 효능도 발휘할 수가 있고 영양제도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이제 연면 시비가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회가 되면은 내일이나 잠깐이라도 비가 그치면은 제가 연면 시비 마그네슘 1.5kg 500리터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또 계속 진전이 안 되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요소 연면 시비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시기에는 요소 연면 시비는 수세가 그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요소 연면 시비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지금 7월이잖아요. 7월은 이제 뭐 거의 20일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요소 연면 시비를 하면은 아무래도 착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엽서 현상을 잡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하려고는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마그네슘, 워낙 흡수율이 빠르니까요. 마그네슘하고 요소하고는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소부터 하는 것보다는 마그네슘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마그네슘은 한 하루 정도면은 모두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뭐 한 2, 3일 있다가 이게 이제 안 좋아지면은 엽서 현상이 계속 발전을 하면은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소 연면 시비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마그네슘부터 먼저 연면 시비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요소 연면 시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분들은 인산가리 연면 시비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그네슘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요소 하는 거를 이제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인산가리는 제가 작년에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산가리 연면 시비는 수세를 약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인산가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인산가리보다는
마그네슘, 잎을 튼튼하게 푸르게 하는 제일 현재 효과가 빠른 게 마그네슘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마그네슘부터 해보고 이제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요소 연면 시비를 이제 할 생각이에요. 요소 연면 시비도 그렇게 많이 저는 항상 이제 기준량보다는 조금 적게 요소 연면 시비도 과하게 하면은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한 1kg에서 1.5kg 이 정도만 이제 단독으로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잡히면은 그거는 이제 좀 힘들어요. 그래도 안 되면은 그거는 그냥 올해는 좀 포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토양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이 사과밭을 아주 안 좋은 사과밭을 그래 배운 점도 많아요. 항상 이 사과밭을 원망할 거는 아니고요. 이 사과밭 안 좋은 조건 하에서 농사를 9년 동안 지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많아요. 이 나무 특성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요. 그래서 또 도움을 제가 이제 또 어느 정도 거기서 얻은 정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아마 이게 갱신을 한다든지 다른 밭에서 이제 사과 농사를 다시 개원을 한다든지 그럴 때 많이 여기에 경험한 게 그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조건 하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양수기로 물을 퍼고 노력을 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이끌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배수가 잘 안 되는 사과밭을 보여드리면서 엽서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